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이 SSU, 해외 특수, 그 다음에 SDT, CCT, 사트 이 외의 특수부대분들이 안 나온 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정보를 발췌해서 컨텐츠를 푸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제 컨텐츠들을 유튜브를 이제 보잖아요. 예, 저도 하기 일전에 이제 보는 사람인데, 보다가 이제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이 정립돼서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댓글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이제 문의를 주셨었거든요. 아, 조달님 왜 해특수 막 이런 거 다 안 나왔냐 하고, 또 지금 나오는 팀이 확정은 됐지만 왜 안 나왔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팩트는 아닙니다. 그래도 신빙성 있는 어느 정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그 SSU의 예전에 강철부대 일기에 정성우님의 컨텐츠를 봤는데 되게 이제 와닿는 것들이 많고 되게 정보성 있는 컨텐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5개 팀이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일리 있는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이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강철부대 아직 시작 전이니까.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제 사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트는 사트래. 사트가 그 국내 현역 분들이 이제 2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되게 소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군 다 포함해서 이런 특수부대 포함해서 엄청 소수인데, 저희 회사에도 이제 사트 직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사트 출신 이제 나온 직원분이 계신데, 아,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20명 중에 이제 한 명이었다라고 하니 굉장히 더 높게 사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20명이 또 전역하고 또 이제 뭐 20명 TO가 채워지고 하는 과정인데, 그 전역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강철부대 나가려고 맨날 일생일대를 체력 단련하고 준비를 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성우님께서도 하는 이야기가, 이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뭐 몸 관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드물다 보니 시즌 2에서도 사트를 팀을 꾸렸을 때 다 공직자에서 나왔다. 그 해양경찰 특공대에서 나오시고 산악구조대에서 나오시고 소방관이시온 공직자분들을 힘들게 섭외해서 만든 팀이 사트다. 그래서 굉장히 사트 팀을 하나 꾸리는 것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힘든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일리가 있고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트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지원을 많이 했었어도, 뭐 소수지만 그 소수 중에도 강철부대 3 모집합니다 하면서 지원을 많이 했었어도 그 안에서 강철부대의 소재로 쓸 수 있는 인물들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전에도 늘 이야기하지만 비주얼은 되는데 뭐 체력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체력이 되는데 비주얼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사트라는 출신이긴 한데 그 둘 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팀이 해체돼 버리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다른 팀 소개하기 일전에 이번에 뭐 실탄 협조하고 위험한 미션들하고 실제 작전과 거의 유사하게 구현하려고 좀 위험성 있고 좀 위험물들을 많이 다루는 미션 소재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중사급 위주로 하고 또 경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전문가 위주로 하고, 또 그 강철부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미션들 있잖아요. 그 미션들에 많이 훈련했던 이런 부대들로 이렇게 추리는 어떤 부분도 크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일리가 있겠다. 하사보단 중사가 나을 테고, 뭐 중사보단 같은 중사여도 군생활을 긴 사람이 좀 더 총기를 다루거나 그 다음에 어떤 위험물이나 어떤 위험한 어떤 미션을 할 때 훨씬 더 대처를 잘하고, 사회에 같은 나온 사회인이어도 그래도 좀 더 숙달이 그래도 머슬 메모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고, 또 이런 실탄 사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위험물을 다루는 미션을 할 때 그런 부대 혹은 어떤 교장,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건물들을 협조할 때 있잖아요. 그런 어떤 협조할 때 어떤 조건들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약간 그런 훈련을 주로 했던 부대와 그 다음에 높은 계급으로 좀 이제 길게 군생활을 한 사람들을 추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강철부대는 이번에 취지가 그렇다 보니 이제 뭐 병 출신의 어떤 참가대원들이 많은 부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건 저도 모르는 어떤 부분이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CCT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80명밖에 안 된다. 80명 남짓인 거죠. 완티오가 80명이면은 그 완티오가 채워지는 과정은 힘들거든요. 특전사도 이제 한 팀이 12명이어도 완티오로 뭐 1년, 2년 쭉 장기적으로 가는 팀이 많이 없어요. 전역자들도 생기고 또 새로운 팀원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또 뭐 공석으로 해가지고 막 8명씩 작전하는 경우도 있고 막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CCT에서도 뭐 80명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 편제인데, 편제에서 또 이제 전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전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특수부대 출신이 공직자 쪽으로 이제 많이 빠지거든요. 소방, 뭐 그다음에 뭐 방호직, 그다음에 뭐 경찰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쪽은 보수적인 기관이고, 또 근무가 뭐 이렇게 뭐 교대인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이런 대외적인 프로그램에 이런 나가려고 하는 게 일반인들이나 프리랜서들보다는 훨씬 덜 유연할 거 아니에요. 뻑뻑하고. 예.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눈치가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 왜냐,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장기간 이제 비워야 되는 거잖아요. 강철부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소방인데 찍어야 돼. 그러면 그 소방서를 비워놓고 뭐 일주일 또 미션하고, 또 만약에 결승 올라갔다가 또 일주일 미션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준결승 올라갔다가 뭐 일주일 미션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해를 해주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못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장애가 많아요. 예. 엄청 내가 능력이 있고 뭐 비주얼이 있고 뭐 군생활을 15년 하고 상사를 달고 뭐 어마무시한 특수부대를 나왔어도, 뭐 직장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휴가를 못 빼버리면 강철부대 뭐 4, 6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조 할아버지 강철부대가 와도 나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못 나온 사람들도 있곤 한데, 공군 특수부대 분들은 워낙 소수 편제다 보니까 인물이라든지 괜찮은 사람들을 추려서 한 팀을 꾸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그 팀을 배제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SDT도 워낙 병사 체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작전이라든지 미션 이런 것들이 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원투 시즌보다는, 그래서 병사들보다는 이제 간부들이 많이 편성된 부대들로 뽑다 보니 SDT가 이제 배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간부 출신 SDT 출신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SDT가 예를 들어 해상 미션이나 해상의 어떤 위험한 미션을 해야 돼요. 막 심해 잠수 장비를 메고 10m에 내려가서 뭐 작전을 하고, 또 올라와서 또 기동을 하면서 또 막 사격을 하고, 이런 미션들이 짬뽕되는 어떤 특수전 미션이 나왔다? 그러면 SDT가 소화하기 힘들잖아요. SDT는 육상에서 혹은 뭐 건물 내에서 시가전이나 그 다음에 대테러 진압 작전에만 주로 했었기 때문에, 레펠 임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내부 소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격 미션, 권총, 그 다음에 소총, 이런 것들에만 미션을 소화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위험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가 있죠, 제작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SDT도 이렇게 빠진 것 같고, 해특수는, 그러니까 해병대 수색대가 있고 일반 해병대가 있고 해특수가 있잖아요. 근데 해특수를 뭐 이렇게 뽑으려고 했는데, 해특수가 창설된 지가 18년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병에서 이제 간부되는 과정이 이제 지금 시기가 과도기라고 하고, 많이 간부 체제가 됐지만은 이 사람들이 또 전역을 해서 해특수 출신으로 예를 들어서 4명을 뽑아야 되는데, 왜냐면 해병대 중에 이제 해병대니까, 예. 그냥 이렇게 해특수라는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포병에 나오신, 뭐 그 다음에 뭐 IBS 습격대대에 나오신 해병분들이 뭐 약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표현하는 과정에 하고, 또 컨텐츠라는 이 하나를 만드는데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일이 부연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해특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간부 출신의 괜찮은 4명을 꾸리는데 어떤 한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대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대테러 임무 같은 거를 이렇게 전문적이게 해병대 내에서 하려고, 그래서 해수색에서 해특수를 따로 뺐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문화된 역사가 너무 짧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내재돼 있는 간부들이 많이 없었어요 하고, 이제 많이 이제 간부화 돼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제 구독자분 중에 이제 해특수에서 지금 중사진으로 중사진 정도로 이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특수도 이제 만들어진 신설된 부대다 보니까 뭐 외부에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가요. 예. 외부에 뭐 특전사 부대라든지 뭐 UDT 부대라든지 해서 교육을 많이 보내서 밖에 것들을 이제 많이 배워와서 해특수에 자리 잡는 기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구독자도 보면은 같은 이제 카톡이나 SNS 친구인데 항상 교육 다니는 사진을 많이 올려요. 예. 뭐 정보사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뭐 특전사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하면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제 외부에 얻는 교육 매뉴얼을 해특수에 약간 안착시키려는 그런 약간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아직은 약간 전문성이 덜 자리 잡혔다라고 뭐 판단을 제작진이 했는 건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아니면은 뭔가 위험한 어떤 미션이나 예를 들어 대테러 미션 하는데 차지 폭발물을 뭐 터트려야 돼.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특전사 특임대나 혹은 뭐 707이나 UDT나 이런 부분, 이런 특수부대들보다는 그래도 덜 전문적이다. 이거는 덜 전문적이다란 말이 좀 위험하고, 뭐라 말해야 될까?
약간 덜 자리 잡았다 그래 덜 자리 잡은 부도다 보니까 아직은 약간 시기상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제작진들이 혹은 뭐 배제했을 수도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해특수는 그래서 이제 못 나온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SSU는 해상 미션으로 강철부대가 뭐 이번 시즌은 해상 미션입니다. 그래서 해상 미션으로다가 뭐 예선부터 결승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스테이지는 해상이니 해상의 어떤 미션을 사수하라 해가지고 뭐 카테고리나 뭐 어떤 시즌의 어떤 타이틀이 해상이라고 한다면은 뭐 SSU가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육상의 어떤 기동하고 실탄 사격을 해야 되는 부분들, 실탄 사격의 어떤 미션들 이런 것들이 SSU는 잠수 전문 특수부대잖아요. 4년이기도 하고 훈련 내용이라든지 교육 기간도 굉장히 혹독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SSU를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거의 특수부대 강도하고 대부분 비슷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4년제 편성이고 간부 위주로 돼 있고 좀 많이 소수 정해요. 예, 저도 SSU 교육 가서 봤다고 했죠. 실제 그 안에 교육장이라든지 안에 인원들을 다 봤잖아요. 굉장히 자율성 띠지만 혹독한 훈련들이 많아요. 예. 전투적인 임무만 없을 뿐이지 구조하는 데 있는 어떤 훈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도가 있고 위험도도 많이 따릅니다. 왜냐면은 심해로 많이 깊게 들어가서 하는 훈련들이 많기 때문에 SSU는 그런데 이제 어떤 전투해야 되는 어떤 미션들이 나왔을 때 SSU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뭐 SSU 출신인데 전역을 해가지고 해양경찰특공대나 경찰특공대로 가서 임무 수행을 해서 그런 병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한 사람 아니면 뭐 외부에서 뭐 유학을 가갖고 맨날 이렇게 레저로다가 이제 총기 실탄 사격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냥 정통 SSU만 나와가지고 잠수 기술만 숙달된 사람이 그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미션 할 때 많이 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 3에는 스포나 뭐 이제 티저 영상 같은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실탄 사격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실탄으로 어떤 미션 내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위험물을 많이 다루고 위험성이 많은 것들을 이제 많이 협조해서 미션에 약간 실작전처럼 많이 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 구조 전문 부대다 보니 SSU는 안 혹독하고 간부 체제가 아니고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밑줄 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SSU가 비전투 부대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제작진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SSU까지 해서 5개의 우리가 이제 나올 법하게 생각한 특수부대가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우님의 컨텐츠를 보면은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이게 안 나올 수 있었겠구나라는 어떤 부분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그러면서 역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는 미션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것들이 많겠다. 1, 2나 뭐 더솔저스에서 못 해봤던 것들이 3에서 많이 구현되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양한 스케일이라든지 뭐 1초, 2초 컷으로 티저 만들어가지고 슥슥슥슥 지나가지만은 굉장히 좀 이번에도 스케일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을 것 같고 뭐 차가 뭐 철조망 막 깨가지고 찌푸차가 막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고층의 어떤 사다리를 막 타고 올라가는 어떤 미션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상 침투해가지고 공포탄인지 실탄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격을 하는 어떤 느낌의 병기로다가 사격을 하는 느낌을 또 이런 것들도 하고 하면서 좀 멋있는 미션들 실제 작전 느낌 나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어떤 미션들이 많이 구현될 거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